자,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죽지 못해 가는 곳이 이제 병원 입원하러 가는 곳인데요. 병원을 입원하기 전에 이제 거쳐야 될 관문이 이제 응급실이죠. 그래서 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는데, 미국의 응급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응급실에서 7, 8시간 기다렸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땡스기빙 같이 그렇게 그 연휴가 돼서 붐비는 때에는 솔직히 제가 레지던트 할 때도 응급실에서 36시간씩 막 홀딩돼 있는 그런 경우도 대학병원에서는 간혹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에서 추운 데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밥도 안 주고 그런다, 그런 컴플레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응급실에 가서 밥을 안 주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국 응급실에 가면은 처음에 링겔을 꽂고 이렇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첫 번째는 아무것도 먹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응급실에 가서 한두 시간 만에 나오는 경우는 괜찮은데,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큰 질병이 있다 보면 초기에 첫 번째 하는 피검사가 있고 폐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떤 사진을 찍는다든지 초음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추가 검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간호사를 딱 와가지고 혈압을 쟀더니 뭐가 이상하다, 그리고 피검사를 하면은 피검사가 나오기까지 한두 시간이 걸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한두 시간 동안은 거의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2시간 후에 뭐가 있으면 또다시 하고 CT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머전시에 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것도 안 먹이게 되죠. 그리고 상황마다 어떤 분은 그럼 좀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거기다 자기가 당뇨까지 있는데 8시간을 아무것도 안 먹고 저혈당 빠져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들이 환자분들한테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해서 안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이제 응급실을 가셨다 오셨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데요. 자, 이분의 경우 같으면 이제 칼륨이 너무 높아서 가셨습니다. 콩팥이 안 좋아서 칼륨이 올라가서 갔는데, 그러니까 피검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다시 거기서 피검사를 했는데 칼륨이 높으니까 또 약을 주고 절사를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자기는 콩팥 때문에 갔는데 왜 못 먹어야 되냐.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칼륨이 너무 높게 되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죠. 심장이 마비가 되면 병원에서 그럼 딱 쓰러지면서, 그렇게 되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코드블루라고 해서 심장이 마비가 되면 한 20명 가까이 팀이 갑자기 그쪽으로 뛰어들어와서 심장을 펌프하기 시작합니다. He's in VTAC? No pulse. Now irritate his myocardium? No, it's not your fault. 500 of calcium gluconate, amp of D50, 10 of insulin. Calcium level. No, trust me, it's high if the kidneys can't excrete it. Right here. Start to 360. Clear! Still VTAC. Again! Clear! Again! Hi, you guys have a consult for renal? Maybe that be 150 of amiodarone? 심장을 막 펌프해서 심장을 살려놔야 되니까 막 그렇게 펌프하다 보면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배가 불러 있는데 막 누르게 되다 보면 위도 눌리고 하다 보니까 토하게 돼요. 그럼 누워가지고 있는데 이걸 펌프를 하다가 토하면 바깥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그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시 여기서 위에서 올라와서 이쪽에서 다시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기도로 들어가면 폐에 산성으로 꽉 찬 음식 찌꺼기가 들어가면서 폐렴이 급속도로 빠지고 그 케미컬 번 같이 그 화상을 입는 것처럼 그 산이
폐를 녹여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를 돌려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체스트를 컴프레션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배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은 뭐 토하는 거를 뿐만 아니라 무슨 수술을 갑자기 해야 된다. 그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위에서 뭐가 없어야지 그 마취를 할 때도 문제가 없고 이게 토해가지고 폐로 들어가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무조건 굶기게 됩니다. 자, 응급실에 왔다는 거는 자신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응급실에 온 거지 뭐 감기 콜록콜록 몇 번 한다고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온 거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모든 환자에게 먹지 말라는 거를 먼저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요 정도구나 그러면 드셔도 됩니다 하기까지가 5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8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 와가지고 피 검사하고 2시간 있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검사하고 약 주고 다시 검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검사 피 빼가지고 검사 나올 때까지 1-2시간 걸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5-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뭐 5-6시간 아무것도 안 해줬다. 피 뽑아가지고 검사하고 약 하나 주고 검사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된 거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응급실을 가거나 어떤 의사들이 어떤 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고 뭐 생사람 잡는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셔야지 그 치료 방침에 대해서 또 잘 따르고 그래서 오늘 환자분 중에서 여기에 오해가 있으셨던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